오늘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한마디로 내 집에서 살던 대로 노후에 평생 동안 사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 대단할까 싶은데요. 실제로는 내 집에서 평생 노후를 보내신다는 게 생각보다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내 집에서 지내다가도 말년이 되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오랫동안 병원에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민자들은 내 집이 아닌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지내시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우선 언어가 불편하고요. 또 음식도 입에 맞지 않고요. 그런데도 노년에 널싱홈이나 요양원 그리고 호스피스까지 이것저것 옮겨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참 답답해집니다. 몸이 좀 아프더라도 웬만하면 살던 내 집에서 계시는 게 가장 속 편하죠. 그럼 내 집에서 은퇴 후 평생 동안 지낼 수 있는 방법, 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노후에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롱텀 케어입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가지 않고 살고 있는 집에서 평생 동안 지내시려면 현재 살고 있는 그 집이 요양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통계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AARP라는 비영리기관에서 50세 이상 곧 은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은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전체 응답자 중 76%가 내 집에서 살고 싶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반면에 내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냐는 그 가능성을 물어보니까 대략 절반 정도가 내 집에서 살 형편이 안 된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대부분 원하고 계시지만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내 집에서 평생 사시려면 세 가지 해결해야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평생 동안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이 뒷받침이 돼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장 투석을 계속해야 한다면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문 치료시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지내셔야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알츠하이머나 치매에 걸린 경우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 주거 환경에 대한 건데요. 노후에 생활하기 편하도록 안전한 집이 되어야 합니다. 집에 문제가 좀 있더라도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고쳐야 합니다. 이거를 홈 모디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노후에 지내시기 안전하게 집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평생 재정 상태, 다시 말해서 캐시플로우가 탄탄하셔야 합니다. 내 집에서 평생 살려면 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각자 사정이 달라서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 집에서 평생 살기 위한 세 가지 숙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내 집에서 살지 못하고 옮기셔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집을 줄여서 여기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집과 관련된 매달 들어가는 유지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함께 줄이는 경우, 다시 말해서 다운사이징이 필요한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기지 페이먼트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것들이 생활에 부담이 될 정도라면 현재 살고 계신 집이 재정 상태에 맞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과 관련된 이 지출들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십니다. 시니어 재정 전문가들이 카운셀링이나 상담을 할 때 집과 관련된 모든 비용, 모기지, 재산세, 유틸리티, 집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평생 매월 소득이 최소한 $2,000에서 $3,000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안 될 경우에는 그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은 소셜연금처럼 매달 들어오는 평생 소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일 그게 아니고 금융자산, 예금자산, CD 같은 것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기대수명 87세에서 현재 나이를 빼고 개월수로 환산해서 월소득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65세이시고 예금 CD나 같은 것에 20만 불 정도가 있으시다면 평균 수명까지 남은 기간은 월로 따질 때 264개월이 됩니다. 나눠보면 매달 평생 757불에 해당됩니다. 아마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액수가 좀 적으실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봐서 현재 집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적인 계산이 나오시면 다운사이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모자라는 돈을 1, 2년 정도 어떻게 자녀들이 도와준다거나 비상금을 깨서 쓰실 수는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이렇게 임시변통으로 계속 하실 수는 없습니다. 모자라는 재정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운사이징의 범위를 조금 더 늘려보겠습니다. 집을 유지할 재정적인 여력은 되는데 최소 생활만 가능하신 경우다. 그러면 다운사이징을 한번 선제적으로 해보실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는 복리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롱텀 케어 비용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 아주 풍족하지 않은 경우라면 앞으로는 집에다가 많은 에퀴티를 깔고 사는 게 기대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힘든 세상이 될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운사이징을 제대로 한다면 여유자금, 다시 말해서 집을 팔고 매매 차익으로 남은 목돈으로 노후 자금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또 집이 줄어서 매월 들어가는 집과 관련된 지출도 줄어들게 되는 캐시플로우 상으로 볼 때 일석이조가 되겠습니다. 매월 현금 흐름이 아주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운사이징은 확실하게 금액을 줄일 때만 효과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해당되고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관련 내용은 다운사이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또 다른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사이징 말고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안 되는, 다시 말해서 집을 옮기시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살고 계신 지역 동네가 위험하다거나 주변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이 혼자 외딴 곳에 사시고 계시다. 이런 경우에도 집을 옮겨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커뮤니티와 격리돼서 지내는 것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지, 다니시는 교회와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것도 행복한 노후를 지내시는 주거 은퇴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옮기는 리로케이션이나 다운사이징 둘 중 어떤 선택을 하시든 간에 은퇴 초기에 하는 게 좋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 살이라도 젊으셨을 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은퇴 초기에 일찍 집을 옮기시게 되면 그 옮기시는 그 집이 바로 내 집이 되면서 노후에 에이징 인 플레이스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